동아시아 세계사는 무려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저희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세계사하고 한국사가 있었잖아요. 사법시험에 세계사가 들어갔었나요? 네, 그때 있었어요. 가장 만만한 게 이 부분이니까 열심히 했고요. 대학교 성적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평균 평점 4.5점 만점에 4.4, 석차 46명 중 1등. 2학기까지 지금 성적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학점은 4.43이고요. 석차는 네. N수의 신 34화입니다. N수의 신 30화에서는 30대 약대 합격생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N수의 신 31화에서는 40대 의대 합격생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N수의 신 34화 주인공은 무려 50대의 한의대 합격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기묘한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그 N수의 신 34화 주인공 이동원님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N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도 학번으로 동신대학교 한의예과에 입학한 이동헌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몇 년생이시죠? 1967년생 양띠라서요. 한국 나이로 57세죠. 학창 시절에 동원님 좀 어떤 분이었나요? 중학교 때는 공부라는 게 아예 개념이 없었어요. 뭐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제 중간고사 치고 오면 만화방 갔다가 공부 또 해가지고 뭐 대충 치고 왜냐 그러면 중학교 때는 뭐 내신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내신제도 생기고 지금은 내신 9등급이지만 네. 그때는 내신이 1등급에서 15등급까지였거든요. 15등급 제도까지 있었나요? 그렇죠. 내신이 그때 단계가 15등급이었는데 예. 1등급이 3%까지. 지금 4%. 그렇죠. 네네. 좀 치열했고 그래서 내신부터 잘 따야지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공부를 좀 이제 하려고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와 다르게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뭔가 특별한 동기가 좀 있었을까요? 제 아버님이 제가 중3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지고 했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사람이 그래도 마음을 먹어도 참 공부라는 게 성적도 올리기 힘들고 잘 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바로 뭐 반 1등, 전교 1등 뭐 이렇게 나왔나요? 중3 겨울방학 때 집 앞에 독서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형광등 몇 개 있고 연탄난로 하나 있는. 연탄난로요? 그렇죠. 그런 독서실인데 거기 가가지고 뭐부터 공부했냐면 영어 문법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영어 문법이 뭐냐 하면은 네. 삼위일체 영문법이라 그래가지고 삼위일체요? 그렇죠. 그 책이 스토리텔링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영어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 1회독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정석을 한다니까 수학 정석책 사가지고. 당시 정석의 시대였나요? 그렇죠. 혹시 뉴런이란 교재를 아시나요? 뉴런?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를 1회독을 하고 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반편성고사 있잖아요. 없는데요? 그래요? 방평성고사가 있으셨어요? 있죠. 그러면은 성적대로 나눠지나요? 그렇죠. 성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보단 괜찮게 나왔으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왜냐 그러면 그때는 매달 시험을 치면 네. 그걸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집에다가 매달 보내. 그럼 이제 반성적, 전교성적 다 나오니까. 그거 받아보시면 어머니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죠. 이 정도면 뭔가 공부, 유전자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뭐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니었고요. 제가 9살 때 집을 떠나가지고 외가댁에서 생활을 했는데 혼자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좀 그러셨던가 봐요. 그때 이제 뭐 세계 동화 선집하고 동화 대백과 시리즈 이걸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걸 많이 탐독을 했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주저함은 없었고 재밌으셨나요? 전부 다? 네, 그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네. 그때 아마 뭐 문해력이라고 하나요? 그게 좀 길러졌던 것 같고 호기심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고교 생활을 좀 거치면서 바로 뭐 반 1등, 전교 1등 이렇게 실제로 성적을 달성하셨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등, 1등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2학년, 3학년 때는 거의 반에서 탑은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몇 학번이신가요? 제가 8호학번이고요. 그러니까 84년도에 그때는 수시가 없고 오직 한 번 학력고사 쳐가지고 판가름이 나는. 수시가 없어요? 없어요.
내신 반영은 하는데 실제로 체력장 20점, 학력고사 320점 해갖고 340점 만점이었으니까 체력장이요? 체력장 20점 있었어요. 아, 체력장에서는 어떤 테스트를 보나요? 뭐 일어나기 윗몸일으키기요? 그리고 이제 뭐 단거리, 장거리 다죠. 그러면 던지기도 했던가? 대한민국 표준적으로 입시에 임하는 분들은 체력장이라는 시험은 거치네요. 그렇죠. 그러면 동원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좋은 내신 성적을 거두고 있었지만 학력고사 성적도 무시할 수 없으셨을 것 같은데 학력고사는 어떻게 좀 잘 치셨어요? 예상했던 것보단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왜냐 그러면 예. 10월 달이 돼갖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네. 책을 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안 돌아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빨리 지나가라. 빨리 시험만 치고 끝났으면 좋겠다. 네. 마음이 좀 흐트러진 상태로 아. 시험장에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막걸리 대학교로 이름이 난 고대 입학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갔습니다. 선배님이십니다. 8호학번 선배이십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 18학번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행정학과입니다. 동원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과를 합격하셨나요? 법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라고 해서 좀 바뀌었지만 문과는 주로 법대 아니면 경영학과 상대, 경제학과 예. 이과 같으면 의대나 유전공학과 그리고 이제 컴공. 아, 당신 또 의대나 컴공. 근데 컴공이 지금만큼 치열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이과계열 최상위권, 문과계열 최상위권 입학하는 과까지 간접적으로 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뭐 인터넷 강의, 내지는 뭐 과외, 학원 등등 이런 식으로 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원님 그저 뭐 서점에서 책을 직접 구매해서 그것을 푸는 이 정도가 뭐 공부의 하나의 방식이었나요? 그때가 이제 5공화국 때란데 5공화국이요? 그렇죠. 혹시 그 전두환 정부 시절인가요? 그렇죠. 그때 이제 과외가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재학생들은 과외, 학원 이게 일체에 불어돼 있었어요. 해임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해임에서 주요 과목 테이프로 대학 교수 되시는 분들이 녹음해서 보내면 그거 받아가지고 들으면서 공부하는 정도. 그거 말고는 달리 그게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팩시밀리로 주고받고 하는 팩스 과외라든가 아니면 이제 야간에 안 보이는 길가에서 커튼 쳐놓고 봉고차 안에서 과외는 봉고차 과외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직접 그 과외 대상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네. 기숙하면서 가르치는 기숙과외. 법제적으로 애초에 과외가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위한 그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학과와 관련된 뭐 다양한 좀 진로를 생각하고 계셨나요? 아니 그때는 이제 뭐 사법시험이 붙는 게 다가 아니냐 이런 또 그게 있어가지고 네. 거기 집착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아, 사법시험을 그래도 계속해서 보셨나요? 한 3번 정도 봤었어요. 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갖고 예. 또 이제 제가 결혼을 일찍 해야 됐기 때문에 빠른 결혼해야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 연인이 좀 빨리 되셨나요?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25살이요? 네. 아, 제가 지금 28살인데 제대하고 바로 네. 결혼을 했어요. 왜? 저희 학교에 놀러 온 여학생인데 원래는 다른 남학생을 소개해 주기로 했는데 그 남학생이 빵꾸 내는 바람에 제가 대타로 들어가서 인연이 돼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의대 사실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예. 저희 집사람이 집 앞에 있는 한의원을 자주 다녔어요. 그게 굉장히 솜씨는 좋은데 예.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쵸.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이 원가에 약 좀 먹어보면 어떨까? 그래, 내가 당신 때가 해준 것도 없는데 한번 해볼게. 그래서 한의대 공부를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그렇죠. 졸업 후에 행보는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한다고 들어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3번 정도 하고 나서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와이프 일 같이 도와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꾸려오다가 IMF랑 터지고 해가지고 예. 정리를 하고 여차저차 하다가 회사를 취직을 하게 됐는데 예. 증권회사 계통에서 증권회사요? 그렇죠. 스탁 예. 브로커리지 쪽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빚은 바라지 못했던 것 같고요. 2014년까지는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하셨네요. 거의 그럼 한 몇 년 정도 한 10수년 했죠. 결국에 최종적으로 동신대 한의대 이제 2학번으로 입학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한의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최종적인 입학을 이루었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야겠다. 언제 생각하셨나요? 살아갈 길은 많은데 특별히 벌어놓은 건 없고 그렇다고 내가 쟤네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손 벌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건 정말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쟤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따져보니까 역시 라이센스가 있어야겠다. 라이센스, 흔히 말하는 전문직. 그렇죠. 예. 근데 라이센스 중에 어떤 게 좋을까? 한의대가 들어왔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프의 그런 반농담 삼아. 그 했던 말들도 가슴속에 좀 남아 있었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대학교 때 어떤 열풍이 불었냐 하면 국풍 트렌드라 그래가지고 트렌드요. 그 국풍 트렌드가 뭐냐면 예. 어떤 한국의 역사를 굉장히 높게 보고 그게 국풍 트렌드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걸 수련을 하다 보면 몸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 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뭐 이론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사실 계속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내가 풀어봐야 되겠다. 실제로 공부하면서. 그렇죠.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제가 한의대 이제 지원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결심하셨을 때 당시 나이가 좀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나이가 뭐 50대 초반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렇죠. 53살? 주변인들 좀 반응은 어땠나요?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또 너무 믿어주니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고마운 부담이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뭐 떨어져도 크게 뭐 욕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정도의 부담은 없었으니까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직장은 그럼 그만둔 상태였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고대 후배님 그분 통해 가지고 잠시 동안 대치동 쪽에서 논술 지도를 했었고요. 그래요? 한티역 쪽에 네. 학원 가서 강사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어떤 과목? 영어랑 사회 쪽. 1학년도 입시를 이제 바로 들어가셨나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쳐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서를 내는 와중에 보니까 수시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수시를 보니까 예.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이 있었어요. 경희대 한의대 논술 말씀하신 건가요? 오. 나같이 이제 졸업한 지가 오래된 사람은 예전 내신을 반영 안 하고 논술 성적에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내신도 쳐주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넣었어요. 원서를. 쭉 찾아보니까 대전대가 이거 잘하면 될 것 같아. 대전대 한의대. 10월 달에 딱 되니까 대전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전형 1차 붙었으니까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러니까 서류를 내셨는데 1차가 붙은 거죠? 그렇죠. 수시가 열려있구나라는 건 이제 그때 깨달았죠. 거기서 최저를 못 맞췄죠. 최저를 못 맞추셨군요. 그러니까 면접에 상관없이 탈락이 되는. 그렇죠. 네. 21년도가 됐습니다. 그때는 대전대, 동신대, 우석대, 원광대, 경희대, 동국대 6장을 정말 다 쓰셨네요. 다 넣었어요. 1차가 합격한 대학교는 몇 개였나요? 거기 대전대 밖에 없었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걸러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수학을 포함해서 내지는 수학 3등급을 포함해서 라는 기준까지 디테일하게 맞춰야 됐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제가 통과를 못 해가지고 떨어졌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신대 한의대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정말 4, 50여 년의 인생을 이렇게 압축해도 될 정도가 싶긴 합니다만 동원님께서 2학번으로 동신대 한의대에 입학하는 이 과정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관련한 수능 성적 및 그리고 동신대 한의대에서 어떻게 또 1년간 생활하셨는지 고교 생활기록부 남아있다면 그때 또 흔적들은 어땠는지 지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님, 네, 이게 그 고교 생활 당시에 그 생활기록부인가요? 그렇죠. 행동 발달 및 특기사항 인데요. 사리에 밝고 우정이 있어 원만하고 반의 모범임. 언어행동, 판단이 조리정연하여 학업 성적도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된 학생임. 일단 고교 생활 때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미래가 기대되는 학생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뭐 그렇게 봐주셨으면 지금도 감사할 뿐이죠. 궁금했던 고교 시절 성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미양가 시절이셨나요? 네, 그때 수미양가 시절이었고요. 저희 때부터 처음으로 또 환산하는 그 제도가 같이 병용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합격서체 2등, 2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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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미 하나 찾았습니다. 수학 1학년 때 그때 수학이 그때 반평균하고 전교 평균이 17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셔가지고 애들이 거의 뭐 아비규환의 상황으로. 언제 또 다시 이런 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을까 싶네요. 이동원 소속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일자 1989년 2월 25일. 흔히 말하는 휴학 없이 졸업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스트레이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이 이후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 현장 속에서 졸업을 정말 무사히 읽어내셨네요. 역시 대고대인이네요. 드디어 2학년도 수능 성적입니다. 국어, 화법과작문, 백군이 92, 2등급, 영어, 2등급, 탐구, 동아시아사 세계사, 1등급. 동사세사는 만점이셨나요? 네. 와, 역시나 동사세사입니다. 만점을 맞아도 1등급 컷이 50점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분위가 97%였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한문의 등급인데요. 1등급. 한문도 공부하셨어요?
그냥 한문 치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한의대 갈 거니까 한번 그냥 오. 같이 쳐봤습니다. 한의대 공부에 있어서 한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수님들께서도 예. 가능하면 한문 자격증을 방학 동안이나 해가지고 따기를 많이 권하세요. 이미 동원님께서는 한문 실력이 탑재된 상황이었나요? 저희는 이제 한문을 배운 세대니까, 그리고 전적대학교 과 자체가 예. 한문을 많이 다루는 과였다 보니까 1년 정도는 가능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몇 급? 급수가 있어요? 2급이세요? 네, 이거. 정말 50대 나이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길래 최종적으로 만점을 수능 장에서 획득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국어부터 간단한 공부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일단 국어는 비문학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비문학은 마지막에 풀자. 그럼 이제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많이 확보하려면 문학부터 조져야 되는데, 그러면 문학 컨텐츠를 다시 한번 익혀야 되겠다. 저는 EBS 교재만 갖고 공부를 했으니까. EBS 교재만 갖고 공부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EBS에 보면은 김주혁 선생님이라고, 예. 그분께서 현대시 120선이라고 강의하신 게 있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국어에 대한 감각이 많이 살아났었고요. 그리고 비문학 가운데에서는 경제하고 과학 지문만 집중해서 풀었고, 예. 그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EBS 강의 캐치해가지고 풀이 강의 좀 들었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EBS 시리즈는 국어 시리즈만큼은 끝까지 계속 풀어보시라고 예.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포스는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비주얼이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야, 영어 2등급입니다. 좀 아쉽네요. 이 정도면 1등급도 나오셨을 것 같은데, 뭐 듣기는 다 맞으셨을 것 같고. 예, 듣기도 네.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저희는 듣기 세대가 아니잖아요. 듣기 없었어요? 이거 없었어요. 듣기 문제가 네. 어떻게 나왔냐면 1번에서 5번까지 그냥 발음 기호 골라내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EBS 시리즈의 그 듣기 교재 사가지고 그 지문들을 많이 익혔죠. 독해 같은 경우도 EBS 그 교재로 그냥 푸셨나요? 네, 그걸로 그냥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집 그렇게 풀고 갔어요. 동아시아 세계사는 무려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여기 공부 자료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류성환의 마법 필기노트. 류성환 선생님께서 이제 세계사 필기노트를 제공하셨고, 이 위에다 이제 그 연필로 필기를 하면서 쭉 진행을 하신 모습이에요. 동사세사를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세계사하고 한국사가 있었잖아요. 사법시험에 세계사가 들어갔었나요? 네, 그때 있었어요. 가장 만만한 게 이 부분이니까 열심히 했고요. 특히 유성환 선생님 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강의를 예. 저렇게 잘할 수 있는 분도 야. 있구나. 저분이야말로 진짜 탑 오브 탑이다. 그럼 EBS 교재 시중에 나온 것도 푸셨고. 풀고 네. 그리고 마드텅 두꺼운 거 그거 풀고 갔죠. 그러니까 시중에 마더텅 기출문제집과 필기노트 그리고 EBS 교재만을 이용해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대학교도 1년 이제 다니셨잖아요. 대학교 성적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평균 평점 4.5점 만점에 4.4. 석차 46명 중 1등. 흔히 말하는 만학도, 즉 요즘 시대에 30대, 40대 이상의 나이로 특히나 이제 경쟁이 심하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분포해 있는 메디컬 관련 학교에 들어가서 이거 경쟁 되겠냐, 그 내부에서 학점 경쟁이 안 돼서 결국에는 뭐 유급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다 부셔버리고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2학년도 2학기까지 지금 성적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학점은 4.43이고요. 석차가 혹시 나왔나요? 석차는 네. 나머지 45명 학생들 이 사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성적을 직접 확인해 보니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동원님, 마지막으로 좀 그 진솔한 얘기 나누면서 티타임 가지시면서 마무리하시죠. 좋죠. 동원님, 정말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둘째, 셋째 우리 따님분들 남자친구 있나요? 없어요. 아버님, 네. 제가 남녀노소 공통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공통이죠, 진짜. 예. 공부하시다가 예. 좀 지친 네. 그런 하루가 있다면 잘 쓰겠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아시겠지만 메디컬 열풍입니다. 정말 어떻게든 흔히 말하는 의시한약수, 메디컬 관련 전문 직종을 따기 위해서 정말 N수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현실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도록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문과는 40이고 이과는 50이다.
근데 이제 기대 여명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명, 예. 그렇죠. 누구나 인생 2막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에서는 메디칼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50세까지의 삶, 그리고 50세 이후의 삶. 그 이후에 도전이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것을 실제로 이뤄내고 좀 많은 분들에게 또 큰 힘이 되는 N수의 신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멘트를 준비해 오셨다고 해가지고 그 타이밍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독학을 많이 하잖아요. 예. 독학을 하면서 이제 슬럼프라는 걸 겪게 되는데 슬럼프 극복 방법. 슬럼프 극복 방법. 짧은 몇 줄이지만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 가능하겠습니까? 편하게 하시죠. 네. 예. 대입 여정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도중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 시기는 누구에게나 오게 됩니다. 지나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 일들이 그 당시에는 크게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한 갖가지 상념에 사로잡히지 않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나 학습량에 대한 스스로의 부족감이 그 원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스스로를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완전히 정리된 지식을 갖추고 수능장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의 조언보다도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것만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2024 또 수능 준비가 출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이제 1월입니다. 이제 좀 의지를 다지고 다시금 출발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최초의 입시를 이제 준비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실 텐데요. 예비 수험생분들께 뭔가 좀 드리고 싶은 그 말씀 하나 정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요. 여러분이 걸어갈 밝은 길을 희망하세요. 희망은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가실 그 길 자신감 있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야, 이건 준비해 오셨네. 그렇죠. 준비하셨어요? 역시 대고대인의 엄청난 말씀이셨습니다. N수의 34화 우리 이동원 님이었습니다. 이동원 님의 동신대 한의대 생활 화이팅! 화이팅!